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남 씨는 지난해 4월 새로 지어진 이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깨끗하고 좋네요. 그러게요. 집 되게 깨끗하죠. 제가 작년 4월에 그 집을 갔는데 딱 한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약을 한 거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처음 가져보는 꿈만 같던 집이었습니다. 이때 너무 울었어요, 제가. 왜 눈물 나셨어요? 제가 힘들게 너무 살아갖고 예.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날이었죠, 이 날이. 예.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네, 맞아요. 예. 처음 입주했던 당시를 찍어두었다는 호남 씨. 여기는 이제 저희 큰 방. 큰 방이고, 큰 방이고, 이제 화장실 딸려 있어요.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최고죠 정말. 여기가 이제 거실, TV가 다 새 거예요. 테이블하고 다. 그럼 입주하면서 사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전체 다요. 냉장고부터 다 밥솥은 이제 엄마가 주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에 옷장도 다 새 거로 제가 산 거예요. 이 집에서의 모든 생활이 행복했다는 호남 씨. 저 혼자 이렇게 해먹는 거 좋아해서요. 예. 마라탕이네요. 요리도 잘해 드시고. 이혼했을 때 고시원부터 해갖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회사분 도움 받아서 이제 원룸으로 갔고 원룸에 있다가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 그럼 고시원 원룸 전전한 예. 딱 생긴 집이 예. 근데 열심히 벌어서 빚 갚고 하자. 그리고 혼자 이제 그때 소주 한잔 먹으면서 자취를 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데요. 그는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이제 중국, 베트남, 대만 이렇게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출장을 간 거죠. 작년 12월 1년간의 장기 출장을 앞둔 호남 씨는 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급히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뭐 사시는 뭐 집이 필요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하시면 연락해라. 한 연락 온 게 한 3분한테 3-4번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지만 호남 씨는 그중 가장 어린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9살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왜냐면 저도 20대 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어쨌든 이제 90만 원 나간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삼촌 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다가가고 삼촌이라 부르며 도와달라던 김 씨에게 마음이 쓰였다는 호남 씨. 이 사진하고 비슷 네,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네. 생겼으니까 네. 첫인상은 보면은 통통하고 괜찮겠지 뭐 그렇게 나빠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김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도 없이 시세 절반이 월 40만 원에 집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야. 정말 마음이 좋으세요. 여자친구와의 동거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조카 같던 김 씨에게 집을 맡기며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요. 내 피와 뭐 이런 걸 다 해서 산 집이니까 꼭 좀 관리 좀 잘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삼촌 막 그런 걸 막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관리 잘해드릴게요. 그런 김 씨의 말을 믿고 헝가리로 출장을 떠난 호남 씨. 뭐 아직까지는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좋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해외 출장 2달이 지날 때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첫돈에 돈 내세요. 2월달에. 근데 3월달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요? 왜지? 아무래도 40만 원 돈을 붙여야 될 거 아니냐. 일하다가 다쳐갖고 일을 못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삼촌 돈 주려고 엄마한테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래? 그러면 빨리 돈 돼서 입금해라. 그런 이제 또 그런 내가 미친놈이죠. 그렇게 또 배려를 해줬죠. 사정을 듣고 봐주셨군요. 호남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와, 이 연놈들이 이렇게까지 서울 안 사나? 사람 새끼냐? 담배부터 해갖고 뭐 종이컵에다 놓고 했던 것도 막 이렇게 다 있고. 아유. 근데 내 짐이 작은 방에 쓰레기처럼 또 쌓여있는 거예요. 집주인 짐을 쓰레기처럼 쌓아놨다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와 동거녀는 호남 씨 몰래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뭐 소파 다 개새끼가 다 물어놓고 박은 거예요.
개가 있다고 들은 적도 없어요. 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다 새 걸로 산 거예요. 개가 물어뜯었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임시로 떼빵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해놨죠. 모서리에다가 해놨죠. 개가 뜯어놨잖아요. 이 개빨로 뜯어놓은 거예요. 이 씨, 남의 집에 있다고 하는 개, 이게 집이냐고 내가 이렇게 욕을 했고요. 김 씨는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호남 씨는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호남 씨에게 큰 배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사고를 쳤나 봐요. 4월 초중쯤에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 계약서 어디 있냐고. 야, 그걸 네가 왜 물어보냐? 그건 그때부터 느낌이 쌓였어요. 야, 한국 가야 되겠다. 인천공항에서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놈아. 점점 커지는 불길한 예감.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하고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9집 3월 달부터 다른 분이 사시는데요? 왜? 뭔 소리 하는 왜? 그때 완전 제가 멘탈이 온 거예요. 멘탈이 와갖고 막 손이 막 진짜 막 떨리기 시작하고. 호남 씨의 집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호남 씨의 집에는 김 씨가 아닌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1050인가? 45분가 1050. 대부분 여기 100에서 다 70 정도니까. 월세가 네. 그래서 땡 잡은 거잖아요. 이 집을 전세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씨였습니다. 이야, 참 진짜. 호남 씨가 빌려준 집을 김 씨가 세를 놨다고요? 대단하다. 처음에 봤을 때 좀 인상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첫인상은? 좀 어리숙했어요, 솔직히. 근데 원래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슬슬 웃어가면서 이모이모하고 착하게 하니까. 부침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삼촌이 뭐 이런 거 보면요. 옆에 계셨던 여자분은 뭐라고 소개를 하던가요?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라고 그랬어요. 아니 집회일 때는 여자친구라고 했죠. 글쎄 결혼했나요? 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순희 씨. 계약을 하려 했지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삼촌 집이라고 했어요. 네, 삼촌 집이라고.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없었어요, 유인장이. 유인장이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만들어 왔더라고요. 만들어 왔다고요? 김 씨가 순희 씨에게 보여줬던 서류들은 모두 호남 씨의 집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절도 아닌가요? 절도? 절도죠. 중요한 문서를 훔친 거잖아요. 그리고 위임장은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이야 절도에다 조작까지요. 위임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민 연락처 010-24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이야. 이거 선생님이 써준 적 있으십니까? 절대 아니죠. 야 이거 위임장까지 이렇게 위조한 거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세입자분들이 더 당하기 싫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네들이 짜고 치운 고소도. 이게 뭐예요? 삼촌 한국 간다. 위임장도 썼는데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톡을 보내셨나요? 전혀.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면서 네. 이 톡 계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름하고 프로필 등록을 한 거예요. 사진은 제 거에 맞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이 사람은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아까 위임장에 있던 번호네요? 네. 완전 작정하고 만든 거네요. SNS의 대화도 위임장도 모두 가짜였지만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막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은 저한테 삼촌, 난 너 같은 새끼 조카 없다고. 위조된 문서를 바탕으로 맺게 된 허위 계약. 이제 이 전세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임대주택 아파트 그 LH인가? 예. 그거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4월 20일 당첨이 됐어요. 예. 18일 날인가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속인 거면 내가 거기를 계약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모 아니에요. 저 믿으세요. 막 이러길래 그거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이 날아간 순희 씨. 전세금 1,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전화가 꺼져 있네 지금은. 아, 전화가 안 되네요. 우리가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황당하게도 호남 씨의 소유이자 순희 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여전히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죠.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 네. 별의별 걸 다 찍었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대단하네.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들은 순희 씨의 살림집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찍은 거죠, 이거를? 종종 집에 찾아왔던 김 씨와 동거녀가 찍어간 사진들로 추정됩니다. 샅샅이 다 찍어서 올렸는지는 지금 처음 보네요. 작정을 했구나. 아주 이제 어떻게 아직도 안 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 전세 6천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박이다.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집, 채팅 숫자 39,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호남 씨. 그런데 호남 씨에게 일어난 뜻밖의 상황. 뭡니까? 거기다 이제 민원실 가가지고 접수하고 딱 하는데 뭐 마켓에서 올려갖고 김 씨가 자기 돈을 얼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김 씨랑 제 집 얘기하는 거 아니신가요? 그 마켓에서 올리신 거 보고 피해 입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어?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가 막힌 그래서 그때 너무 어이없게 거기서 만나게 됐죠. 집 주인이랑. 와, 호남 씨의 집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놓은 김 씨와 동거녀. 허위 매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단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괜찮은 집이면은 진짜로 좋은 기회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고 이래서 약속 잡고 이제 가서 방을 보게 된 거죠. 그 솔직히 그 첫인상 때문에 믿었거든요. 애가 말을 어버버버 해요. 제가 너 네, 약간 좀 모자라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기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일 드릴 건데. 왜냐면 저는 그냥 저희는 가까워요. 잠깐 여자친구랑 난못 들었는데 나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얘가 되게 어수룩하면서 사람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누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누나라 그래요. 그냥 만난 사람들 거의 다 누나, 삼촌, 형 막 이렇게 이모 막. 이모 뭐 누나. 여보세요? 네 누나. 네, 저희 지금 부동산 앞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누나가 네. 내 1시까지 안 된대가 1시까지 안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김 씨와 동거녀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안 해놓으니까 네네. 지금 여자친구 쪽에서 이제 그만 보여주자고 이제 우리가 고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계약금을 들어온 사람 있으면 그 계약금 받고 그만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죠? 김 씨의 압박에 가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윤 씨. 그리고 처음에 50만 원 보냈던 거고 이게 150 그러니까. 김 씨는 호남 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줬고 조작한 SNS 대화까지 이용해 지윤 씨를 속였습니다.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희는 믿은 거죠. 김 씨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아차린 지윤 씨. 지윤 씨는 2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네가 내일 당장 200만 원 안 하면은 난 돌릴 거고. 올리시면 여보세요? 말해. 그 명예훼손인데 이거는. 네가 명예가 어딨어요? 사기꾼인데. 사기꾼은 사기꾼이잖아. 팀이랑 다 올릴 거야. 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돈 내놔. 욕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욕을 했어? 씨, 했잖아. 너한테 욕도 아까워. 돈 내놔. 그니까. 신혼살림 집을 구하려고 했던 지윤 씨.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이 김 씨로 인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200만 원 뜯긴 것도 뜯긴 건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죠. 얘는 자꾸 준다고 그러면서 신랑 같은 희망으로 사람을 자꾸 농락을 하니까 너희는 200으로 그래도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인데. 그럼 지금은 연락이 아예 안 되세요? 네. 집주인인 호남 씨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김 씨와 동건이어 제작진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 씨에 대한 제보가 제작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알죠.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 신분증 도용해가지고 구속도 됐었고. 인간적인 피해가 총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희도 당했어요. 저희는 1000만 원이 넘죠. 전국을 걸쳐서 얘가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일단 영상 좀 찍을게요. 저희 찾아서 그래요. 네네네.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온 제보 영상. 동생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거 세팅이 다. 네. 예? 김 씨가 빌려간 렌터카는 콜틱이라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집뿐만 아니라 렌터카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렌터카를 하는 척하면서 차를 빌려준 거예요. 교통사고 건으로 차량을 3대를 빌렸고 동일사? 네, 동일사고 3대를 빌렸고 이 3대를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제 자기가 렌트를 해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수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씨가 그럼 이분한테 또 차를 빌려준 거예요? 네네, 이분들한테 차를 돈을 받고 빌려준 거죠. 그건 불법인 거죠? 네, 그것도 불법이죠. 불법 렌트에 사고까지 난 상황.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삼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냥 제가 삼촌들은 제가 그 한 지금 같이 가신다잖아요 지금. 예. 삼촌들은 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가게. 너 형한테 문자 남겨 해 갈라니까 이분들 모시고 갈라니까. 렌트가 잘 끝내겠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끝내? 제가 드릴 건 다 드리고 잘 끝내겠습니다, 형님. 돈 있어? 네. 야, 알았으니까 이 새끼야. 형이 간다고 했나. 형 동생들이랑 형 갈라니까. 너 안 때리려니까. 어디가 주소? 결국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김 씨. 피해 업체는 오랜 추적 끝에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 처리하려고 이거 안 하고. 진짜 저희 부모님하고 저 하나도 만나잖아요. 이 정도 된다. 돈도 없고, 연결을 해, 어떻게 돼. 이거 사기야, 알아? 그래가지고, 형사건이라고, 임마. 렌터카 업체는 어렵게 김 씨를 만났지만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야, 집으로 사기치고 렌터카로 사기치고. 김 씨의 또 다른 혐의, 고의 교통사고. 무려 15건이나 됩니다. 사고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 이게 다. 고의사고 의심되는 게 네. 한 15건인데. 많이 쳤다 진짜. 오늘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봐달라고 한 거예요? 뭔 소리 하노 진짜. 네, 삼촌, 혹시 화요일날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 왜 자꾸 삼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은 아닌데. 실장님 보려면 좀 멀어진 보여가지고. 아, 우리 서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이 아니야. 그렇죠. 취재 중 피해자들이 전해온 김 씨의 체포 소식. 김 씨는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수배 항목만 10개에 이르렀습니다. 아유. 김 씨가 체포된 후 동거녀 이 씨는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 씨가 시켜서 한 거라고.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돈도 같은 줄 알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동거녀 이 씨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윤 씨가 들려준 녹취. 늘 계약서를 그 부동산에서 했었어가지고 집주인이랑 거래는 처음이라 갖고요. 잠깐, 여자친구까지 제가 이런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네,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금의 이제 반이 이제 50만 원이잖아요. 10% 하면. 일단 50만 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일 계약서 작성할 때 150 붙여주고, 이제 나머지 잔금 처리는 집주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가담자잖아요. 제작진은 이 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씨가 사는 데인가 봐요. 계십니까? 동거녀 이 씨와의 만남을 수차례 시도하고 음성과 문자를 남겼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 씨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 제작진은 아들을 면회했다는 김 씨의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 아드님이 지금 이 변제를 어쨌든 하실 지금 능력이나 의사가 있으신가요? 없지. 지금 능력이 있으면 그 지를 하겠어요? 금방 탈론 안에서 일을 제가 하는 거 보면 나도 우리 아들이지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 키우면서잖아요. 집안채를 나갔어요. 집안채다. 돈 있으면 제가 하겠는데 갚아 돈도 없어. 제가 진짜. 김 씨는 어머니를 통해 수감 생활이 끝나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